이분은 진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 2심에서까지도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당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봐요. 1심 징역 2년 받고 항소심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별 변동사항이 없는 한 대법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당을 창당한다. 굉장히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저는 코미디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그런 선거제도에 기생하는 결국 좀비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그렇죠. 이 위성정당이 사실은 만들 수 없으면 저렇게 창당선언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지난번에 2심 선고 받고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창당 선언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무도한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창당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건 굉장히 국민에 대한 무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독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검찰 독재 얘기할 수 있어도 조 전 장관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검찰 독재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징역 2년이 선고됐잖아요. 사법부에서 너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 독재라고 이걸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 창당의 명분을 삼는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자신을 위한 조국 수호당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왜 이 시점에 재판 진행할 때는 그 얘기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윤 정권 심판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이 이 장면에서 자기가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왜 항소심 판결 전에는 안 했을까요? 법정 구속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오늘자 조선일보 8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제,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런 선거제, 위성정당이 난립을 또 한 것 같다는 이런 선거제이기 때문에 1심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유죄를 받았는데도 신당을 창당한다. 조국 전 장관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 출마가 그래도 가능합니다. 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최지원 기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대법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서 그렇거든요.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는데 무려 4년 2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고 있지 않아서 출마에는 현재로서는 법적 제한이 없고요. 그러나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점을 들어서 출마 자체가 법을 농락하는 행위다. 재판을 지어낸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셈법을 한번 따져보시죠. 만약에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라면은 어느 지역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고 한 40%는 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득표율이. 그렇게 승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위성정당의 여러 원어부댐으로 들어간다면 한 몇 퍼센트는 본인이 전국 정당으로서, 위성 정당으로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나오면 내가 그래도 당선권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계산은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한 3%? 아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 만들겠다는 게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박홍근 의원이 지금
그 추진 단장인데 박홍근 의원은 손을 딱 그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독자 신당을 만들려면 그건 선거제하고는 관련 없어요. 아까 뭐 선거제 때문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선거제가 아니고 다른 선거제라도 조국 신당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법정 구속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장관은 출마할 수 있어요. 옥중 출마도 옥중 출마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충분히 바로 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그럼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 지역구로 나온 얘기가 서울 관악갑하고 뭐 부산의 중영도구가 나와요. 중영도구는 조국 전 장관의 출신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어제 저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 저 자리도 부산 중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가 과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부산에 별로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결국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1번은 또 여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비례대표 2번을 하게 될 것이다. 2번 하려면 지지율이 대충 어느 정도? 2번 하게 되려면 우선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됩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3%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그 관점입니다. 3%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석은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2번도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김진애, 김의겸 때처럼 김진애 아니 의원이 김의겸 물론은 의원은 되잖아요, 4번이고 예.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김진애는 3번이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5.4%를 얻었어요. 예. 그래서 3명이 당선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근데 지난번에는 그 캡이 있었어요. 연동형에 30석. 근데 이번에는 그 캡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47석 모두가 연동형이에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대략 5%를 넘겨야 2석 내지 3석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5%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 한 명이 되고 네. 그러니까 비례로 나와서 네. 앞에 뭐 여성 어느 분이 됐는데 네. 그 여성이 갑자기 한 2달 지나서 아유 저 정치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물러나고 2달 안 지나고 예. 임기 시작도 전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2번으로 3번으로. 승계가 되겠죠. 예. 그게 그런 걸 김진애 노릴 수도 있는데 김의겸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국회의원을 뭐 하루 정도 하고서 난 그만둘래요 하는 사람을 조국 신당의 1번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약간 최백무 위원님과 다른 의견이 뭐냐면 그때하고 지난 총선 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제3당이 이제 개혁신당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전에같이 그 제3의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3% 이상을 얻기는 뭐 이것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시즌2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다 학습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열린민주당이 독립정당이고 유성정당이 아니었지만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좀 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조 전 장관이 병립형이 됐건 준연동제 비례대표가 대표 선거제가 됐던 당은 창당할 수 있고 뭐 비례대표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선거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창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생하는 유성정당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좀비 정당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한 겁니다.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번 씨봐 우리도 지금 위성정당 안 만들고 우리 번호로 한 3번 돼서 요번에 한 명 더 영입하면 5명 되니까 뭐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다 짜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국 신당이 저렇게 비례로만 나오는 정당을 만든다면 전략에 수정이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일단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이 조국 신당이 그 영역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개혁,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진보의 개혁인데 조국 신당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민주당보다 좀 더 왼쪽,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투쟁, 더 강한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내에 열성 지지자 쪽에 기반하겠다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곤욕스러워질 겁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유권자가 볼 때는 여전히 이게 얽매여 있구나. 거기다가 또는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통합 비례정당과 다투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예. 어디가 더 민주당에 더 친화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는데 이번에도 좀 죄송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기침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까 이제 조국의 강을 결국은 이제 건너왔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양쪽 얘기 다 들어보죠. 조국 전 장관은 이만큼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또는 제가 만들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그 차이 다 존중하고요.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가장 그 본진으로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합비례정당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딱 잘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정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조국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 장관도 혹시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누가 일체 그러한 논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떡할까? 그때도 안 받을 건가? 아니요, 우리는 바다에서 만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 또 논란,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키게 될 거다 이러면서 조 전 장관 신당의 합류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에 정청래 최고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물은 바다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이 두 말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당장 총선 때까지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살아서 원내 입성을 하게 된다면 함께 갈 의지, 민주당으로서 합당을 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있는 조 전 장관과 현재 손을 잡기에는 여당의 공격 빌미만 줄 수 있어서 부담인데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반윤연대 세력을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읽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2인자, 전 정부의 2인자, 뭐 한때는 2인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동훈 전 장관. 두 사람이 아마 이런 신경전까지 벌이는지는 몰랐습니다. 서로를 막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조국 씨, 한동훈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실 씨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냥 아주 하대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자, 얼마 전까지 물론 정권은 다르지만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이제 직책을 부르지 않고 씨를 붙인 거는 본인의 의도는 두 사람 다 상대를 내가 좀 무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 거를 저희처럼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게 서로 상대를 씨라고 불러서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품격에 합당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볼썽사납다.
저건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주목되는 장면이 언론에서 막 또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직함 빼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른 적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요. 예, 특히나 이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11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사실상 주장을 하면서 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윤석열 씨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조금 눈길이 저는 끌었던 것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기자들과 소통할 때 다른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부르다가 손준성 고발 사주 논란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한동훈 씨 이렇게 또 바꿔서 부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도 이제 정계에 진출하기로 결정 내린 만큼 그 부분은 존중하되 과거 사건 본인이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를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목표가 어제 얘기에 의하면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가장 강조한 건 윤석열 정권, 뭐 탄핵까지, 뭐 탄핵이란 단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심판, 이 얘기가 제일 큰 목표래요. 비슷한 얘기한 사람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검찰 개혁, 검찰을 개혁하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닮은 꼴이 있어요. 자, 이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의 공통점 뭡니까? 예, 둘 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당을 만드는 목적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른바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두 사람이 꼭 닮아 있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 발표를 할 때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사실상 선관위에다가 정당 창당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타트를 했는데 둘 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있어서 추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과 함께 갈 의지가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점도 공통점입니다. 자, 김두수 단장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죠. 자, 이렇게 다른 뭐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 뭐 그런 당도 있잖아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국에 한 명만 뽑는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위를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2등이 1등이 되는 이 제도 하에서는 상대를 최대한 악마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흔히 가장 좋아해서 찍고 자기의 이익이 돼서 찍고 그런데 상대를 싫어해서 찍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노리는 행태인데 지금 양당이 서로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심판이 아니라 심장에 감동을 주는 선거를 원하는 거죠. 심장이 좀 울렁울렁해서 아, 저 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어갈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상대를 서로 욕하는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양당 모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3당까지 합쳐야 과반수가 되는 그것이 현재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양당에게 절대 과반수를 주면 안 됩니다. 예. 그 열린민주당이 이제 시즌2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수호,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열린민주당에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수호당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열린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열린민주당한테 이제 비례대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비례대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당이 왜 만들어졌느냐? 물론 겉으로는 윤 정부에 대한 심판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지를 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비례대표가 어떻게 순번이 정해지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총선 끝나면 민주당과 합당할 것은 거의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당이 왜 존재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아마 지난번 때 열린민주당이라 해서 민주당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지금 가칭으로 조 전 장관이 만든 당이 리셋 코리아거든요. 당면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이름이 들어가서 결국 민주당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지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민주라는 말이 비슷하게라도 갈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표를 얻는데 약간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저 당 자체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든 정당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어떤 혼자의 어떤 수호를 위한 그런 정당이다밖에 볼 수 없어요. 예.